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과학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거울 3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뭘 배웠지? 평면거울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로는 평면거울. 평면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는요, 가까이, 멀 때, 가까이 있을 때도 실제와 같은 크기, 바로선상이었고, 두 번째 멀었을 때도 실제와 같은 크기 바로선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볼록거울에서는요, 볼록거울은 가까이에 있을 때 실제보다 작은 크기였고 바로선상이었다면, 멀었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보단 더 작은 크기, 실제보다 더 작은 크기 바로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는요, 실제보다 잘 안 보이네. 실제보다 큰 크기랑 바로선상이었는데, 멀 때는요, 실제보다 작은 크기의 거꾸로 선상이었더라. 이었죠. 이렇게 됐고, 평면거울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 우리가 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이나 만화경에 쓰인다 했었고, 볼록거울은 편의점이나 이 가게의 보안 거울이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옆거울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요, 가까이 있을 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용 거울로 쓰이기도 하고, 태양열 한쪽으로만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오목거울은 한쪽으로 반사되는 성질이 있어서 태양열 조리기로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지워보고, 여러분들은 필기를 다 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일까?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고양이가 지금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고양이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어보시면 되겠네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일지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다 적었나요? 그러면 오늘 배울 단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나 유리창 또는 평평한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대칭된 모양으로 비춰지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때 거울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와 반사되는 빛의 각도는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거울로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꽃에서 나간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꽃에서 나간 빛이 지나가는 길을 그려볼까요?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반사 광선 중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빛만 찾아 그 선을 거울 뒤쪽으로 연결해 보세요.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반사 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느끼므로 그곳에 물체의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는 거울 바깥에 있지만 거울을 통해서 보면 꽃이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네, 영상을 잘 보셨죠? 그러면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실내에서 유리창을 보며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다음 활동으로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기는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 활동인데요. 상의 위치 찾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투명한 아크릴판, 검은색 종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2개의 모는 종이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모는 종이의 중간에 선을 그어 바닥에 놓고요. 검은색 종이로 감싼 아크릴판을 중앙선에 맞추어 세웁니다. 아크릴판 앞에 물체에 이렇게 가를 놓고요. 아크릴판에 이렇게 상이 비칠 건데 이걸 확인한 후에 물체 날을 상과 일치하도록 놓을 거예요. 3번 아크릴판을 밖으로 옮기고요. 모는 종이에 놓인 물체에 가와 나가 중앙선으로부터 각각 몇 눈금 떨어져 있는지 세어 볼 거고 가와 나가 각각 중앙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험 영상 보여줄 테니까요. 각각 중앙선으로 떨어진 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실험 영상 보고 올게요. 상의 위치 찾기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는 종이의 중간에 선을 그어 바닥에 놓고 검은색 종이로 감싼 아크릴판을 중앙선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어놔서 여기 중앙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아크릴판인데 그냥 아크릴판 이 책받침 같은 거를 아크릴판으로 해놨고 검은색으로 약간 좀 덕지덕지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감싸서 이렇게 놨습니다. 먼저 자세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선에 이렇게 맞춰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크릴판 앞에 물체 가를 넣고 아크릴판에 비치는 상을 확인한 후 물체 나를 상과 일치하도록 놓을 건데요. 얘는 가, 얘는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선생님은 다른 색깔, 여러분 색 잘 구분되나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얘를 말고 이거를 옮겨서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가, 노랑이가 나를 해볼게요. 아크릴판 앞에, 이거 앞에 물체 가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놨어요. 근데 물체의 상이 어디에 비치냐를 확인해 봤더니 저쪽에 지금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서 지금 이쪽에 비치니까 여기 뒤에다가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뒤에다가 비치는 곳에 지금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을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비치는 곳에 뒤에다가 상을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선과 일치하도록 놨고, 그리고 나서 아크릴판을 밖으로 얘를 옮겨요. 밖으로 옮기고 얘가 얼마 중앙선으로부터 각각 몇 눈금 떨어져 있는지를 볼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 자, 모는 종이에 몇 눈금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중앙이니까 요거는 제외를 하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도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 정도. 그러면 총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열둘, 아이고, 열둘. 얘도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약 12눈금 정도가 떨어지게 돼서 이것과 이것이 지금 거의 같게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기 활동에 여러분 필기 해보세요. 네, 여러분 실험 영상 보고 왔죠? 가와 나가 각각 중앙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약 12눈금 정도 됐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 거리는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 그러면 같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넘어가서요. 아크릴판 앞에 여러분 물체를 놓으면 같은 크기의 상이 아크릴판 뒤쪽에 생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물체와 아크릴판 사이의 거리는요. 아크릴판과 상 사이의 거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를 놔서 여기 앞에다가 놓으면은 여기 아크릴판의 상의 거리와 물체와 이렇게 상의 거리가 물체에 비치는 그 아크릴판에 비치는 상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냐 하고 봤더니 그림과 같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집중하세요. 거울 앞에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울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눈으로 들어온 반사 광선을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우리가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여러분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반사가 되는데 반사된 후에 거울을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비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반사 광선 중 여기 지금 눈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사 광선 중에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온 빛의 연장선, 얘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면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사람은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이렇게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 빛은 이렇게 거울에 반사가 돼서 들어왔지만 사람은요, 반사광선의 연장선에서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판 밖에서 우리가 빛이 나오는 걸로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상이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느끼므로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예요.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가 된 후에 거울에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반사광선 중 눈으로 들어온 애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온 애를 연장해 봅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연장하면 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거울 뒤쪽으로 연장하면. 근데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이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느끼게 되므로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 이거와 똑같은 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크릴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와 아크릴판 사이의 거리는 아크릴판과 상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빛의 반사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빛의 반사 원리는요.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빛의 반사 원리라뇨?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빛은 이렇게 거울로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사라는 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입사해서 거울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울과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입사광선이 들어오면 거울에서 반사가 되죠. 반사된 광선을 반사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사광선과 이 법선 사이의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 그러고 반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을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가 빛의 반사 원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가 빛의 반사 원리고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으므로 이것과 이것은 같고 얘 이렇게 빛에 반사한 것과 법선 이렇게 수직을 그어서 보면 얘랑 얘도 같아요.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거리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에서 여기나 거리가 같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고 빛의 반사 원리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에 거울을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 광선 중 눈으로 들어온 빛의 연장선을요. 거울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반사 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빛의 반사 원리는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게 빛의 반사 원리입니다. 선생님, 입사각이란 뭐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선은요, 거울 면에서 수직인 선을 그으면 그게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입사광선과 법선에 이루는 각과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는 게 빛의 반사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실게요.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5cm면요. 이 거울과 상 사이의 거리는 몇 cm일까요?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와 거울과 상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 5cm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체 한 점에서 나온 빛이 평면 거울에 반사된 후 눈으로 들어올 때 반사 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뭐가 생긴다고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상이 생긴다. 이렇게 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는 종이 위에요. 평면 거울을 수직으로 세우고 글자 곰을 그림과 같이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상은 어떤 모양인지 써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체와 거울의 거리와 상의 거리는 같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어머나, 짧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미음에.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인 부분에 을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아이고, 얘는 지워야 되겠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부분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이렇게 하나, 한 칸.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은 거.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같게 되겠죠. 여기 너무 떨어져 있네요. 5개. 자, 다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곰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실험한 거 204쪽에서 205쪽까지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204에서 205쪽까지 선생님한테 필기한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질문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